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봄의 선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피곤함입니다. 봄이 오면 외부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몸의 표면적으로 혈액이 몰리다 보니까 주요 장기로는 상대적으로 혈액이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졸음을 호소하거나 소화불량이나 현기증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있습니다. 바로 먼저 비타민 B1과 비타민 C 섭취를 늘리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들어있는 것들은 봄나물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아침 식사를 챙겨서 잘 챙기셔서 영양소를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 커피, 음주, 흡연은 줄이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또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 정말 꽃샘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세 분 카운슬러와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시 오늘 한겨울이 된 것 같이 많이 춥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증권방송에서도 뭐 증시를 날씨에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과연 진짜 봄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추위가 오니까 이게 봄이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실 텐데요. 진짜 우리 증시는 봄이 올 수 있을지. 장용준 과장님, 봄이 온다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한 뭐 코스피 2100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예.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봄이 이미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수만 봤을 때 코스피만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투자가 사실 코스닥 쪽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봄이 미리 왔죠. 우리 그러니까 겨울에 추웠어도 사실 증시는 굉장히 따뜻했다고 보고요. 지금 꽃샘추위가 오니까 그거에 맞게 또 이제 장이 좀 밀려버렸지만 다시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날씨 따뜻해지면서 좀 증시도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때는 이제 코스피로 좀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들도 대형주에서 조금은 따뜻한 봄 기운을 받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뭐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에서도 진짜 많이 소외됐었던 쪽들이 아주 뭐 또 시세를 이미 보여준 적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더 완연해져야 진짜 좀 봄이 증시에도 왔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이미 뭐 성장성 있는 좋은 기업들, 많이 오른 기업들도 많은데 오늘장 변동성을 고광현 운용령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는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증시에 보면 이제 시장식의 지표는 뭐 중간에 뭐 사건이나 사고가 게재되더라도 결코 되돌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시장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이미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뭐 이번 주에 뭐 살짝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결코 이 시장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죠.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아마 이제 지나고 나면은 아마 시장 변동성은 아주 빠르게 아마 안정화를 찾아가고 그 이후에는 뭐 코스피 상승세, 뭐 코스닥도 이제 재차 상승세 이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미 뭐 꽃샘 추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미 봄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기만 지나가면 다 해결된다. 결국은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봄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두 분이 해주셨고요. 김봉만 전문가님은 어떠신가요? 예.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뭐 출래 불사춘, 봄은 봄이나 봄이 아니다 네. 그런 경이었었고 코스닥은 작년에도 4월 달까지는 강했죠. 4월 22일 날 고점이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 그런 그 학습 효과를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는데 연초에 1월달, 2월달이 작년, 재작년보다 엄청 강하거든요. 코스닥이. 그러면서 올해는 그 박스권, 6년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지금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뭐 4월달, 5월달, 2, 3개월 반짝하고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물론 이제 코스닥은 조정 나올 때 아름다운 조정 구간에서 계좌 손실이 많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에 급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만 잘 여러분들께서 회피해 나가시면 코스닥도 이번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큰 랠리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래소도 어제 오늘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수 방어를 해주죠. 그래서 메이저 세력들의 어떤 의도가 충분히 이 두 종목에 지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제 박스권 돌파를 위한 그런 그 전공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아마 코스닥하고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장 다 지금은 이제 뭐 날씨처럼 꽃샘 추위로 인해서 조금 어제 오늘 뭐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조정을 충분히 우리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는 봄이 올 수 있을지 또 정말 중요한 건 매수가일 것 같습니다. 과연 매수를 잘하셔서 앞으로 수익을 키워나가실 수 있는 그런 씨앗을 뿌려 놓으셨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리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의뢰해 주신 분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셀트리온이에요. 네, 셀트리온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68,500원 60%. 네,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네. 예. 며칠. 네, 셀트리온 지난달에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었고요. 지금까지 여전히 시장의 관심, 그 중앙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해 주셨던 가격보다 좀 낮게 주가가 종가로 형성돼 있고요. 보유하시면서 불안하셨나요? 아니 계속 내려가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매도를 해야 되나 네. 보유하고 있어야 되나 몰라가지고 종목 진단 부탁드렸어요. 네. 지난달에 75,7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6만 원대 초중반에서 현재 조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는 좀 밀린다는 느낌을 아무래도 많이 받으셨던 게 매수가가 조금 좀 높다 보니까 6만 원대 후반에서 매수를 하셨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뭐 크게 밀린다는 느낌은 안 받으시잖아요. 네. 예, 지지될지가 제일 궁금하시죠? 글쎄요. 네. 네.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언제 또 시세를 보여줄지. 네. 얼마까지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장기 해서 좋으면은 장기도 좋아요. 예, 예. 비중은 처음 한꺼번에 담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베팅을 해주신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셨네요. 60%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셀트리온 오늘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오늘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65,200원 3%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셀트리온 진단 들어가 보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갖고 있어도 안 갖고 있어도 셀트리온은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먼저 이슈 분석부터 한 줄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눌림목 진행 중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저는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좀 하락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에 이제 크게 상승해 나오면서 이제 1차 상승이 좀 나온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눌림목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에 최근에 강하게 왔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죠. 그쪽이 이제 강세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아주 초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의 FDA가 이제 FDA죠. FDA가 이제 산도제 작시오라고 하는 이제 의약품을 이제 최초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제품으로 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화로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신약으로 바이오 시밀러로 신약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셀트리온이 이제 신청한 신약이 두 번째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좀 현재 예측되면서 시장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미국이 약간 정도 좀 보수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수적인 좀 색채를 좀 띄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이제 승인이 좀 나오면서 그쪽 이제 최근에 또 블록버스터급의 이제 의약품들의 이제 특허 만료가 올해 내년 2017년, 18년, 2019년까지 계속해서 좀 특허 만료가 되면서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개화가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셀트리온도 지금 두 번째 신약으로
조만간에 좀 그 승인이 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의 신약이 이제 램시마인데 이미 그쪽은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이미 판매가 좀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만 미국 시장에서 승인만 났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이 하락이 좀 마무리되면서 재차 상승으로 나와질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운용령님, 네. 오늘 또 충북 오창 공장 준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서정진 회장이 모처럼 만에 네.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서 네. M&A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이제 매각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동안에는 사실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많이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해서 매각하겠다. 회장이 오죽하면 매각하겠다.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소리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발전적인 성장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 좀 이렇게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이 지금 현재 뭐 미국 쪽이라든지 뭐 일본 쪽 이제 미국은 아직은 아니죠.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쪽에 지금 판매가 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미국 쪽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만 좀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셀트리온의 주가 측면에서는 아마 제2차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차 상승이 좀 이미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1차 상승이 강하게 나온 종목은 반드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그 눌림목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뿐만 아니라 CEO에 대한 네.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동안 조금 불확실성에 쌓여있던 주식이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주가 측면에서 모든 그런 회사를 둘러싼 모든 사항이 현재 네. 주가 측면에서 딱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급등 상승이 그냥 단기간에 이슈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유럽 시장, 일본 시장, 그리고 큰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 이쪽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단지 이제 그 2차 상승이 언제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 눌림목 과정이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시장에서 아주 강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반된다고 하는 그런 시장에서 그렇게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이 한 달, 아마 짧게는 한 2, 3주 이렇게 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셀트리온 기본적 분석으로 가볼게요. 네. 네, 장영준 과장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상승폭 부담이나 장기 방향성은 옳다 이렇게 제목을 가져왔고 이 회사는 사실 제가 매매는 많이 하지 않지만 이 회사의 IR 담당자로 제가 최종 합격했었는데 이제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가가지고 회사 내용은 좀 잘 아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회사 내용을 아시나요? 가기 전에 준비 많이 했죠. 아, 근데 언제 여기 몇 이 회사 년도? 같은 경우 IR 네. 담당자가 싱가포르 테마세 때문에 출장 자주 가거든요. 예, 아무튼 이 회사의 가장 큰 그 전에 이슈는 뭐였냐면 네. 회계적인 처리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회사가 그러니까 쉽게 보면 외부 투자자가 봤을 때는 굉장히 왜 이렇게 처리하지 이런 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품이 판매가 안 됐어도 이 유통만 하는 계열사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그럼 그쪽에 일단 넘겨주고 그걸 매출로 인식하고 수익까지 인식을 합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얘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고 걔는 계속 판매가 안 되니까 적자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이게 언젠가는 팔리겠지만 재고 상태로 있는 그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언젠가는 승인되고 팔릴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올라간 가장 큰 건 뭐냐면 그 호스피라라고 미국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화이자에 인수가 되면서 호스피라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에 전환사채에 투자를 하면서 북미 유통권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은 호스피라를 화이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 램시마라는 제품의 유통을
이제 화이자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승인만 된다면은 굉장히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럼 지금 주가 부분에서 좀 싸냐 비싸냐인데 사실 램시마라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고 이게 레미케이드가 그 오리지널인데 그 국내 기준으로 본다면 오리지널 제품하고 램시마하고 가격 차이가 한 15%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잘 처방을 안 해줬어요. 근데 최근에는 처방률이 좀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 한 40%까지 올라갔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유럽에서도 승인이 나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오리지널 제품이 가격으로 이제 다운시켜 버리는 거죠. 램시마를 죽이려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언젠가는 이제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그 밀어붙이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그 각국이 사실 그 의료 그 재정 때문에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처방을 약간 공고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쪽에 대해서 의료 재정을 어째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좀 싼 제품을 처방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라이센스, 특히 이제 특허에 대해서는 엄청 보수적인 나라였는데 이 의료 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 그 재정 지출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는 걸로 약간 공화당하고 정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존의 특허 기간에 대해서 조금 길게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걸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FDA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이게 표현을 뭐 작시오라고도 하고 자르지오라도 하는데 그 승인 공고를 때렸어요. FDA 승인 관련 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램시마에 대해서도 곧 승인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원래 미국의 특허법 관련으로는 2017년까지는 기본 오리지널 약품인 레미케이드에 대한 특허가 있기 때문에 램시마를 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램시마가 끝나면은 램시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셉틴이라고 이제 유방암 치료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이제 이름은 허주마라고 지었는데 허주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임상 판매가 되고 글로벌 런칭을 되게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이제 리포트나 이제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제가 뭐 면접 보기 전에 공부했던 내용으로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이런 제약회사나 어떤 그 바이오시밀러를 볼 때는 프리페이스 그다음에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그다음에 커머셜 런칭 이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상 전 단계 페이스 1, 임상 1단계, 2단계, 3단계. 특히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 특이한 케이스는 페이스 3이면서도 판매가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페이스 3가 넘어가면 커머셜 런칭이거든요. 이 회사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페이스 1하고 프리페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상되는 후보 물질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기존에는 개발만 하고 이제 램시마 될 거다 했는데 램시가 팔리기 시작하면은 그 캐시카우 가지고 또 새로운 물질로 계속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미 다 올라와 있을 때 눌림목 구간이 있겠죠. 2차 상승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상승 전까지. 근데 그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비싸게 사셨어요. 28,500원에 60%인데 제가 갖고 온 자료를 한번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시밀러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2015년 상반기에는 이 허주마가 제가 아까 말씀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이 허주마 제품이 유럽 EMA 승인 신청을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그때쯤에 2차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장기 성장성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의 여지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60%를 바닥에서 지금 한 50% 이상 상승했을 때 딱 집어넣었다. 이런 투자 습관은 좀 버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리고 제가 목표가는 75,000원 그러니까 정고점 부분을 드리는데 이거를 무조건 매도하라는 것보다는 그때 좀 비중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75,000원 드렸고요. 선저가는 사실 장기로 보실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장기로 보면 선저가를 안 드릴까 하다가 기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저가 58,000원 이렇게 지시드렸고 이사의 가장 큰 단점은 실적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미국에서의 판매량, 그 다음에 북미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량 같은 경우를 예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라기보다 어떤 이슈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마에 대한 유럽 승인권이 이슈가 됐을 때 그때 2차 상승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일부 비중은 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일부 증권사들만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아직 그 유럽의 실적이라든지 미국의 판매 일정 여러 가지 뭐 법적인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목표 주가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증권가에서도요. 과장님 저 궁금한 게요. 그 재고로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이게 그러니까 독특한 어떤 사업 구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장에서는 이걸 되게 안 좋게 봤었잖아요. 저도 되게 안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그 코스닥 업체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대표이사가 아니면은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자회사로 어떤 그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허위 매출인데 그렇죠. 안 팔린 거 팔린 거 예, 자기 자회사한테 매출을 가공 매출을 한 다음에 얘는 좋게 만들고 이제 이 자회사는 엉망이 되는 거죠. 출자한 회사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연결 기준 회계가 이제 성립이 되기 전에는 이 회사 괜찮네. 매출 잘 되고 수익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결 기준 회계가 KIFRS로 이제 되고 나서는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근데 이제 이건 자회사 개념은 아니고 그 오너가 같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슈는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특정 시점까지 IPO를 못하게 되면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투자한 그 회사들한테 셀트리온이 일부 물량을 얼마에 사주게 하는 뭐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점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럼 재고가 만약에 5년 지났다. 그럼 이게 약품이 변질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재고 자산은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되게 이게 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판매가 시작되면 그런 부분들은 뭐 다 해소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리고 사실은 네. 그 부분은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관련돼 있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헬스케어가 유통할 수 있도록 그냥 판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저는 리스크는 일단 해소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셀트리온의 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과 비슷한 또 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처리해 나갈 것인지 좀 대기업이 좀 횡포를 부리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도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유럽 쪽의 판매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뭔가 잡히는 실적들 이미 판매가 시작됐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확인되면서 또 미국의 판매 일정 같은 것들이 확인되면서 2차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시기를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미국 판매가 내년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인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어떠신가요?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중기 추세 저항 자리이고요. 현재 구간은. 그래서 따라서 뭐 이번 달 말까지 좀 기간 및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뭐 한 20% 안팎이면은 저 역시도 뭐 조금 더 흔든다 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뭐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다음하고 카카오하고 합병하기 전에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거래소에 뭐 삼성전자다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도 이제 시가총액 2위죠. 이번에 주가 이제 급등 나와서 현재 그 시가총액이 한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조 5천억이다 그러면 웬만한 거래소 종목보다도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저점에서 지금 뭐 거의 100%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이제 뭐 다시 N자로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최소한 이번 달 정도까지 주가 눌림목이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일봉 차트 보시면은 이제 21선이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62,000원 정도까지 아마 올라올 거예요. 이번 주 후반 정도. 그랬을 때 21선하고 지금 현재 아래쪽에 35일선하고 61선 이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쭉 벌어져 있죠.
통상적으로 만약 21선을 여기서 이제 이탈해버리면 종가상으로 주가가 여기서 이제 역N자로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2,000원을 단기적으로 62,0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부 물량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가의 월봉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장기, 중장기 핵심 추세 저항 라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셀트리온은 2011년도 고점과 지난번에 이제 2013년도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저점에서 대트렌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대량의 거래와 함께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월 중에는 이걸 돌파를 했었죠. 그러나 역시 이제 장기 추세선 상단에서 윗꼬리 달고 밀리고 있고 이번 달도 지금 현재 월 초반에 지금 윗꼬리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어서 뭐 이번 달은 거래가 지난달 대비해서 후속으로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구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한 6만 원에서 아니 위쪽 7만 2천 원 정도 기술적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요 1차적으로 지금 비중이 말씀드린 대로 뭐 20, 30% 안팎이면 뭐 그대로 이제 홀딩 전략 말씀드리는데 60% 고점에 잡으셨으니까요. 일부 물량은 현재 구간에서는 시장의 성격에 맞게 주가의 성격에 맞게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에 수급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지난달까지 많이 밀어 올렸던 기관 쪽의 매도세가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주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때 계속 차익시장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월 24일 날, 그러니까 8부 등선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 물량을 우리 개인들이 다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수급 구조에서는 뭐 특별한 또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바로 전고점 돌파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보유를 일단 하시는데요. 62,000원입니다. 아래쪽으로는 직전 저점이면서 21선 지지 라인인 바로 갈 종목이면 21선 안 깹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62,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일부라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쪽에서 보시기 좋고요.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도 지금 한 72,000원, 73,000원 정도 박스권 예상이 되니까 이번 달까지는 그 라인 정도 주게 되면 또 일부라도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만 20, 30% 물량은 뭐 다음 달까지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일단 주가의 정확한 방향성은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월봉 기준했을 때 다음 달 4월 달에 일단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4월 달에 만약 거래가 안 나온다 그러면 4월 달까지 주가가 눌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두 달 동안 고점에 물려버리면 기회비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물량은 제시했던 가격대에서 좀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박스권 대응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조금 매수가가 높으셔서 저점에 다시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따로 세 분이 제시하지는 않으셨어요. 혹시 한 분한테 듣고 싶다면 한 분만 의견 제가 여쭤볼게요. 지목을 좀 해주실까요? 그분 김봉만 선생님? 네, 차트 분석의 김봉만 전문가님. 만약에 이분 장기 투자도 생각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게 간다면 얼마까지 보유 가능할까요? 지금 바이오 쪽은 지금 실질적으로 계약입니다. 지금 유럽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기존의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가 이제 작년 올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본다라면은 삼성에서도 벌써 10년 전부터 제2의 애니콜 신화를 바이오 업적에서 찾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공장 가동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길게 보면 만약에 셀트리온 이 기업이요. 미국의 나스닥에 지금 상장을 만약 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20만 원 이상 돌파한다고 봐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규모하고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로 250만 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GDP 대비해서 그 파이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파이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과 그 실적을 가지고 전체 주가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만 원 이상 충분히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주식은 타이밍이죠. 네. 그죠?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고점에서 60%는 너무 강하게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일부 물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등이 네. 나올 때 조절을 하셔가지고
네. 4월 달에 다시 한번 기관들 수급 들어온다든지 외국인들 수급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셀트리온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김봉만 전문가 매도 의견,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장용준 과장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58,000원, 고광현 운용력 목표가 75,000원, 손절가 62,000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가 72,000원, 손절가 62,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실시간 진단 이어가겠습니다.